증시 대담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4%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블랙웨일 출시 지연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지연되더라도 다음 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 빠르게 내년 초에는 실적 성장세를 이끌 수 있다라는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간밤에 4% 이상의 강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반도체 업체는 AI 가속기 밸류체인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그러니까 기존 제품의 재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면서 증시 대담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요 공급 업체들의 재고 일수가 나와 있는데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대 메모리 업체인데 막대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반등을 보일 텐데요. 이게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표시입니다. 재고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겠죠. 재고가 왜 늘어났을까? 수요가 공급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레거시 제품 쪽에서 중국발 공급 모멘텀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CXMT가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서 구매 업체들의 어떤 높아진 재고를 쉽게 줄여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우려 포인트도 바로 이 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가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12주 대비 17주로 상당히 높습니다. 레거시 제품의 비중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 D램 가격에도 하방 압력이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사주 매입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의 주식 방향, 반도체 업종에서의 선택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증시 대담에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울고 웃는 하루가 한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뭐 힘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네네. 삼성전자가 겨우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삼성전자 포함해서 장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 보실 필요 있는데요. 네. 준비된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11월 17일이지만 사실은 엊그저께까지니까 대충 보시면은 네. 현재 2개월 전에 우리가 미국 10년물이 3.78, 6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9월 17일 날 FOMC 이후에 금리는 실제 금리는 더 올랐죠. 실질 금리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고 코리안 원은 지금 1390 얼마죠. 1330보다도 한 6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태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어닝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닝의 예측이 그 2, 3개월 전보다는 한 6%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가 2700 가던 게 2600을 내려갔고 2개월 전에 지금은 2500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인데 우리가 3개월 전에 8월 23일 날만 하더라도 8월 중순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의 내년도 예측이 65조였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준이죠. 네. 그리고 9월 17일 날 모건 스탠리 이후 FOMC 그 직후에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40조 후반이었습니다. 20조 원이 하락했네요. 나갔고요. 그래서 주가가 77,000원이 64,000원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제까지 최근의 거는 40조 초반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56,500원, 700원 왔다 갔다 이 정도죠. 보세요. 그 환경과 이익과 주가 흐름이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절하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밸류가 6만 1,000원이라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무슨 그걸 사수해야 되는 그런 걸 보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이닉스 보실까요? 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에 예측이 34조 9천, 34조 8천, 최근에 올라왔어요. 37조. 오히려.
주가는 18만 5천 원, 16만 2천 원, 17만 7천 원.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PER은 내년 기준으로 낮아진, 내년이 올해랑 비슷하거나 낮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비슷하다 보면은 지금 주가는 11배입니다. PER로. 하이닉스는 5배 정도입니다. PBR로 삼성전자 0.9배 넘어갔고요. 하이닉스 1.25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왔는지 알겠죠?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내려간 거는 사실은 5만 원 깨졌을 때 뭐 그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대다수 주주를 위한 행동이었다면 사실 더 일찍 했는 게 맞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낮게 받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최대 주주의 그 주담보, 주식담보 대출에 대한 그 마지노선이 5만 8천 원을 다 알기 때문에 거꾸로는 그게 목입니다. 네, 거기까지. 아, 참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은 사실은 그 하만 인수 이후에 삼성전자가 사실 뚜렷한 M&A도 없었고요. 네, 그 정도 대기면 없었으니까요. 그게 뭐 7, 8년 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10년.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성장이 담보된 상황에서의 주주 환원 정책이 되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거나 내지는 전환이 나타나려면 이 ROE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보여주신 차트로만 본다면 삼성전자는 어닝이 뭐 20조 원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흘러내린 거고 이렇게 보면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때문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뒤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우리가 내일 아침이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보다는요. 이 블랙웰 출시에 대한 발열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발표 보도한 것이 디인포메이션, 네. 뭐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곳인데 뭐 그거를 제가 우리나라 매경처럼 잘 아는 회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원래부터 엔비디아한테 비우호적은 원래 그래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발열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블랙웰을 채택한 서버 렉에서의 발열 문제라고 오버히팅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젠슨 왕이 다른 어떤 컨퍼런스에서 그것을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또 다른 보도에 의해서 또 다른 보도는 블랙웰 출하는 그거에 직접적으로 대답한 건 아니지만 블랙웰 출하는 스무드하다. 스무스하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칩이 아니더라도 그걸 쓴 서버에 들어가는 렉, 서버 렉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네. 델이 2위인데 델도 있고 HP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ODM으로 생산하는 폭스콘, 퀀타 이거는 대만 중국 업체인데 폭스콘 퀀타가 이 블랙웰을 채용한 서버 그게 이제 정확히는 GB200이라는 겁니다. 그레이스 CPU하고 블랙웰을 합쳐서 하는 그레이스 GB200인데 주요 업체예요. 폭스콘 퀀타가 뭐라고 했냐면은 GB200 렉 서버 렉 출하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델 CEO는 트위터 지금 X에서 첫 번째 GB200이 출하됐다 이미 그렇게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아마 오버히팅이라면 쿨링이니까 뭐 액체 냉각이고 뭐건 간에 좀 아주 쉽지는 않구나. 왜 얘네들이 빨리빨리 출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에서 이제 조정이 엔지니어링 사이드 조정이 필요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엄청난 임팩트를 줬다라고 추론할 만한 그런 정황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확인돼야 되지만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거 아니야? 3개월 전에 블랙웰의 칩 설계 자체 이슈를 한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의 엔비디아 평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블랙웰 출시와 관련된 노이즈는 노이즈일 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아침에 아마도 실적 발표 그리고 젠슨 황 사장님의 이제 그 코멘트에 상당히 집중을 할 텐데 네네. 국내 반도체에는 뭐 햇볕이 드는 것일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부터 한번 준비된 거 잠깐 보실게요. 네. 과거 흐름 보면은 항상 가이던스보다 한 20억 불, 25억 불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3분기 이제 8, 9, 10월 달 넘버가 내일 발표되는데요.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320억 불을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지난 분기 300억 불보다 20억 불 다 나오는데 현재 시장 기준에서는요. 평균 컨센서스는 330억입니다. 근데 항상 잘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컨센서스 330억인데 아마도 네. 최근에 온 거 봤을 때는 340억에서 350억 달러 정도 나오는 것이 실질적인 기본 기대치 아니겠냐. 여기서 많이 벗어나면은 실망이다. 이 정도 이상 나오면 괜찮다. 340 또는 350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는 블랙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랙엘은 11월부터 12월, 1월인 얘네대로 4, 4분기 실적에 포함돼야 되면서 네. 사실은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그 가이던스는 시장의 기대치는 380억 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만약에 실적이 340억이면 한 3, 40억 정도 10% 더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리즈너블한 게 원래 블랙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네. 분기 시작하면 4, 4분기 네. 한 several billion dollars는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0억 나왔다 치고 several billion이 뭐 10억, 20억 얘기하는 건 아니고 7, 80억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통 3, 40억이기 때문에 340억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 블랙웰이 포함되는 건 380억 달러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면 QOQ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만 1년 전에 QOQ로는 한 3, 40%, 20%, 18%, 15% 지난 분기에 QOQ로 15% 올랐거든요. 340억 불하면은 대충 10% 좀 넘게 380억 달러면 다시 10% 정도 이러면 사람들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340, 380 그다음 블랙웰 several billion dollars가 수치로 확인되는 거 하면은 아마 GP 마진의 75% 정도, 73% 정도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 넘버가 그렇게 찍히면 조금 더 상향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을 봐야죠. 아까 340억, 380억 달러 4, 4분기까지 제가 한 거 수치로 하면은 올해 실적이 아마도 올해 가는 게 내년 1분기 끝나는 게 1월 끝나는 게 1270억 불 정도가 될 것이고 그거 기준으로 하면은 PER이 지금 오늘 올라서 49점 몇 배입니다. 안 싸죠. 근데 400억 달러 정도 된 걸 곱하기 해서 하면은 네. 내년도 기준이 한 1700 몇십억 달러 나오면은 네. 그거 기준으로는 PER이 35배에서 37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과거 5년간 평균이 41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36배, 7배 정도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340, 380, 400억까지 보이는 그림이 보여지면은 36배, 한 20%또 업사이드 또 생기는 최소한 거죠. 10%? 예, 예. 40배까지 평균만 간다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면 140배, 10%면 한 150 중반? 네. 예,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걔네가 리딩 10% 했을 때 과연 TSMC나 다른 업체들이 얼마나 가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죠. 분명히 10% 간다 하더라도 그것만큼 못 가겠죠. 예,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내일 아침에 우리가 실적을 발표받아 볼 텐데 뭐 일단은 매출액 기준은 한 340억 달러 정도 나오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이던스는 370, 80억 달러. 80억. 네, 380억 달러인데 참 전략을 잘 지은 게 블랙웰 출시가 연중이 됐다면 기대감과 주가가 급등하고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 버릴 텐데 그렇죠. 오히려 지연되니까 오스본 효과가 또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신제품 이제 출시에 따르는 구매 지연 효과가 있어서 주가가 신압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 모멘텀이 둔화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살짝 비껴가면서 블랙웰 출시로 약간 돌파하는 그런 약간 뭐 지나고 보면 뭐 전략이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는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돌고 돌아와서 반도체에서의 문제점은 또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저희들이 조금은 뭐 우려 섞인 목소리로 자사주 매입을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만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여를 했습니다. 단순히 저가 매입일지 아니면 뭐 본격적으로 반등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가 8만 원, 7만 원, 6만 원 깨졌을 때 이슈 중에서 우리가 자사주를 안 샀기 때문에 8만 원, 7만 원, 6만 원 깨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했을 때 왜 8만 원, 7만 원, 6만 원 깨졌는지 보시면은 이익이 붕괴됐죠. 13조 이상 기대되는 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익의 전망이 분기 11조, 13조 이상 나올 전망이 나오면 됩니다. 심플리. 레거시가 됐든 HBM이 됐다. HBM 콜 나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혁신적인 변화, 조직 변화, 그다음에 분기 실적 11조 최소한 분기 13조. 그다음에 HBM 승인 그거 셋 중에 하나라도 확실히 나오면 주가는 북밸류 1배 정도까지는 무난하 봅니다. 북밸류 1배가 내년 기준으로 6만 1,000원, 올해 기준으로 5만 6천 원이니까 중간자면 5만 8,500원이고 그 5만 8,500원이 그 최대 주주의 그 주담보 대출의 마지노선이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바닥에서 잡은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올 때 공방이 벌리죠. 그게 지금 5만 7천원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거고요. 한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분기 실적의 11조, 13조, 그다음에 콜, 그다음에 혁신적인 조직 변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면은 베팅을 덜 하면은 바로 올라가진 않을 수 있겠고 바라보는 정도인데 긍정적인 건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서 9조 8천 10조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1분기가 비수기인데 아까 레거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레거시 쪽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면 그게 환율 효과를 약간 갉아먹기 때문에 이익의 전망은 올해 한 36조인데 토탈로 영업이 내년에 42조가 바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에서 아까 엔비디아 가고 뭐 TSMC 가고 뭐 갈 때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6만 천, 6만 천 쉽게 될 것이냐는 것은 낙관, 비관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이거나 내지는 삼성전자 참 싸졌다 이럴 때 사면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면서 올라갈 때 차라리 SK하이닉스나 성장이 더 있는 반도체 하나는 업종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을 놔가지고 하이닉스한테 다시 어느 정도 위협적인 것이 금방 올 것 같은가? 금방 안 오는데 나는 무조건 믿어. 아니 금방 올 것 같아. 그런 판단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아까 말한 그 내년도 PER이 아니고 ROE 28% 정도 나오는 1.3배가 ROE 10% 간당간당한 0.9배보다는 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뭐 방향성이 확실한 성장주 반도체 내에서도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1월 중순입니다. 올해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중반 이후로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업황을 좀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AI 관련되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엉뚱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에도 뭐 더전 비주얼이라든지 몇 가지 있어요. 그렇게 AI 소프트웨어는 밸류가 비싸더라도 넘버가 나오니까 하드웨어적인 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확실히 잡혀야지 소부장으로 갈 것 같아요. 소부장은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비수기인 1분기까지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주가가 올라가면 얘네 주가도 전체적으로는 안 빠지겠습니다. 조정을 받으니까. 하지만 올라오는 속도는 이 겨울 일단 추운 겨울은 좀 지나가 봐야 될 것 같고 희망을 갖는다면 온디바이스 AI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18.2 iOS가 올해 말에 업그레이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반응이니까 1월 달 정도에 온디바이스 AI가 내년 봄에 어떻게 될까라는 걸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게 1월 달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적게 1, 2개월 이상은 조금 더 관망하거나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줄 거라는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중심에서는 또 흔들리지 HBM 않는 관련되는 거는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눈여겨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인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세이긴 합니다만 전략 후강에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안정이 우선순위였고요. 특히나 나스닥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S&P와 나스닥은 이틀째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특히 이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또다시 성장에 대한 힘을 불어줬습니다. 4%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TSMC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블랙엘 출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아마도 좀 출시가 되더라도 당장은 아니고 11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실적이 잡힐 테니까 내년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나오는 실적 자체도 좋고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도 크게 무리 없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들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내에서도 우리가 증시대담에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의 공세 그리고 기존 제품에서의 고통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가 및 보급형 모델에서의 중국발 공급, 삼성전자가 떠안고 있는 재고의 일수가 높아지는 것만 보더라도 레거시,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존 메모리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데, 즉 밀어내기가 조금은 좀 둔화돼야 되는데 당장은 중국은 좀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의 탄력을 좀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체 불가한 시장에서의 업종 선택입니다.
중국이 못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HBM에서의 밸류체인, SK 하이닉스가 치고 가는 그림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조선이나 방산 등 미국이 중국을 대체하거나 중국을 배제했을 때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모멘텀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체 불가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택될 수 있는 업종에서의 종목 선정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깐깐한 시장이지만 좀 버팀목이 되는 그런 업종으로 압축 전략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